명쾌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닌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죠. 복잡한 생각은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단순한 생각은 아이디어로 창조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모던 부키니스트 제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던 부키니스트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는 이휘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터 박하곱입니다. 저희가 프롤로그 편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첫 회부터 베스트셀러 저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복주환 저자님은 저와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십니다. 첫 강의 데뷔할 때에도 사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팟캐스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주환 저자는 EBS 교육방송 진행자를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정리와 말하기라는 주제로 KBS, MBC, YTN, TBC 등의 방송과 삼성, 현대, 포스코, 외교부, 교육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연 250회 이상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생각정리 스킬은 출간 즉시 네이버 자기개발 실용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입니다. 대단한 분을 저희가 첫 회에 모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 생각정리 스킬 복주환 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사실 뵙습니다. 우리 예. 강사님은 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는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뵐 때마다 굉장한 성장을 하고 계셔서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또 살을 뺐잖아요. 맞습니다. 1년 만에 제가 몇 킬로 뺀 줄 아세요? 몇 킬로 빼셨어요? 20킬로 뺐습니다. 20킬로. 쉽지 비결이 않았어요. 뭔가요? 비결은 처음에는 의지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의지가 조금 제가 부족해서 네, 아니.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사실 제가 그냥 막 살을 뺐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운동도 하고 싶은 뭐 달리기도 하고 그럼 좀 다이어트 한다고 뭐 음식을 안 먹기도 하고 계획 없이 좀 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기획을 제가 좀 해봤어요. 내가 정말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빼야 되며 이런 것들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생각을 정리했더니 군살도 정리되더라. 야 이렇게 생각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 복주환인가요? 질문이 나는 난데 아니 왜 그러니까 복주환이냐? 예,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복신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복씨가 아니라 박씨입니다. 정말요? 박씨죠? 네. 밀양 박씨. 네, 밀양 박씨입니다. 저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친척분을. 예. 근데 이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복주환이라는 그 예명을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복 받고 싶어서 복주환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좀 이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공연 활동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공연을 하다 보면 배우도 많이 하지만 스태프 활동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돌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고 전선 감는 거. 네네. 그걸 이제 돌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배가 저한테 돌돌이 잡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생각이 좀 많고 평소에 좀 멍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배가 이 손잡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모르고 돌돌이에 전선을 잡은 거예요. 그 전선 잡으니까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돼? 돌돌이 풀리면서 선배의 복숭아뼈에 빡 찍힌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욕하면서 야 XX 이 복숭아 주하나 내 복숭아뼈 어떻게 할래? 복숭아 주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학교 다닐 때 복숭아 주한이었어요.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진짜. 그랬는데 여기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가짜 같잖아요. 네,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또 학생 회장이었어요. 권력자. 들으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난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복숭아를 한번 내가 브랜딩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냥 복으로 하니까 뭔가 되게 어감이 좋잖아요. 복 받는 주한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 그리고 뭐 일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 악물고 한 학기가 딱 끝났는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교수님이었냐면 지금의 난타 하시는
그 송승환 교수님이라고 이번에 이 올림픽 네, 이번에 맞습니다. 연주를 평창 하셨잖아요. 올림픽. 예, 네. 예, 하셨던 그 교수님이 저희 전담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열심히 한 학생 1학년 한 명 중에 선택을 해서 선물을 좀 뭘 줄 거냐면 500만 원 장학금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든 주어진 거에. 근데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선물을 딱 주는데 송승환 교수님 장학금 그 이름 두구두구두구 했는데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바로 복강사님. 주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선배들 막 친구들이 진짜 복주환이네? 복 받았네? 그래서 복주환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실제로 일이 굉장히 잘 풀렸어요. 의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의찬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저희가 그걸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첫 회거든요. 첫 회죠. 뭐 앞으로 뭐 정하시겠지만 네네. 멋있는 의찬님께서는 또 이젠 이름 짓기에 또 대가시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팟캐스트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모던 부키니스트. 사실 프롤로그에서 네. 이 팟캐스트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군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네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생각 정리와 생각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생각 정리입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좀 느껴지네요. 세죠. 세네요. 제목부터 한번 좀 풀어 가보죠. 네. 생각 정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젠 일상에서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정리가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또 생각이기도 생각 하고요. 정리잖아요. 뭐 학생들은 공부할 때 생각 정리를 할 거고 시험 볼 때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획서나 보고서 같은 거 문서 작성하실 때 생각 정리를 하실 거고 아니면은 뭐 작가분들이라든지 강사분들은 그 대본 만드는 거나 책 쓰기 작업이 생각 정리일 거고 그런데 이 생각 정리를 제가 왜 콘텐츠로 만들었냐면은 생각 정리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저 역시도 그게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생각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솔루션을 찾기 위한 전 과정이 담긴 책이 생각 정리 스킬이고 이 생각 정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필요하냐 우리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의찬님은 어떤 게 좀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 첫 회를 어떻게 하면은 대박 나게 만들 것인가? 대박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어떤 생각도 머릿속에 있어요? 저녁을 뭘 먹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고요. 솔지님 같은 경우는 언제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5만 가지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데 다 이게 쓸모 있는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은 쓸모 있고 어떤 생각 쓸모 없는 생각이 있는데 이 쓸모 없는 생각과 쓸모 있는 생각을 빨리 구분 짓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생각 정리예요. 쓸모 없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겠죠. 쓸모 있는 생각은 빨리 남겨서 더 쓸모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이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첫 번째 책을 좀 썼지만 그 후속작 제목이 생각정리 스피치예요. 그리고 생각정리 스킬의 부제를 보시면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스피치의 그 부제가 뭐냐면 말하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면은 웅변을 했어요. 더 좀 이렇게 듣는 분들이 좀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웅변 영재였어요. 그러니까 영재를 모시고 저희가 첫 회를 진행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대회에 늘 나갔는데 저는 나가면은 상을 항상 큰 상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잡았던 상이 통일부 장관상.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정말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사실 괴리감을 느꼈던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웅변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고예요. 이게 제가 외웠던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아빠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유고슬로비아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치고 유고슬라비아의 문제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면은 이 원고를 써줬냐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언어들을 외워서 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늘 써주셨어요. 또 예전에 웅변은 사실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그런 문화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피치처럼.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아닌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장기자랑 수련회 때 가는데 레크레이션 강사가 통기타 하나 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반항심이 많았죠. 이제 난 뭐 해 먹고 살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어디 가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막 박수 3번 시작 탁탁탁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꿈을 잃지 마세요. 방황을 해야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방향을 찾으면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막 하면서 말하잖아요. 와, 막 나중에 너무 막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누구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요? 2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근데 그때 제가 딱 꿈이 들어온 거예요. 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도 이제 말 잘하려면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의찬아, 나 말 잘하고 싶은데 어디에 학교 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생각정리 연구소를 찾아가라. 근데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끼 많은 친구들이 난 배우가 될 거야, 난 가수가 될 거야, 어디 갈 건데 했더니 난 예고 갈 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예술고등학교. 그러니까 연극영화과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 안에 있는 끼를 막 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웅변 대본을요 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존경하는 예술고등학교 선생님들, 저는 뭐 이러면서 웅변을 딱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극, 뮤지컬, 그리고 EBS 교육 방송 진행자까지 해서 이제 20살 때까지 계속해서 공연 활동을 좀 하고 방송 활동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뮤지컬이나 방송 여기에서 이제 딱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의 정해진 대로 대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표현력은 막 자라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발레거든요. 발레. 막 제스처 막 이런 것들도 막 하고 막 탭댄스도 막 추고 막 표현력, 발음, 발성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 표현력은 진짜 좋아지는데 내가 무대 아래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의 주 관심사였어요. 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주한이 네가 나처럼 되고 싶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거 아시죠? 막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꼭. 근데 그 선배가 25, 제가 20살. 그래서 제가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책 많이 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몇 권 정도? 한 500권. 아니야. 몇 권이요? 그랬더니 1000권 정도 읽어봐 주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했더니 선배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생각정리 스킬 책 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리스트를 일단 쓰면서 책을 읽는 거랑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주한이 네가 일단은 이 표를 만들어서 며칠 날 어디에서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저자고 별로 따지면 별 5개 중에 몇 개고 이 장르는 무엇이고 느낀 점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표 리스트를 만들래요. 리스트를 만들어야 길을 잃지 않고 나중에 책 읽다가 슬럼프가 꼭 온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지 많이 읽었는지 적게 모르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그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지금 한 이 정도 읽었어. 내가 지금 다양한 책을 읽었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 성장할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선배가 그 방법 알려줬고요. 처음에부터 어려운 책 읽지 말고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다가 나중에 너가 잘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를 폭넓게 읽다가 나중에 양서 중심으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많이 읽다 보면 그 중에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양서 한 권을 발견하기 위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1000권을. 근데 한 1000권 정도 읽었을 때 한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배처럼 똑똑해지는 사람들. 두 번째, 그대로인 사람들. 여기까지 좋아요. 세 번째는 이상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마치 컴퓨터의 파일과 폴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능이 안 좋은데 파일과 폴더가 많아지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고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한마디로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생각 정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명을 한 게 아니라 발견을 한 거예요. 생각 정리라는 키워드로 이미 연구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니 결국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 말이 결국 글이고
글이 결국 생각인데 말과 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생각을 정리를 잘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젠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생각 정리 도구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하게 되고 또 생각을 잘하시는 분들, 이를테면 말 잘하시는 분들 중에 손석희 앵커라든지 설민석 강사라든지 김미경 강사님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머릿속을 관찰하면서 그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 정리 스킬 스피치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생각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생각 정리라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정리가 어려운 이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책에도 썼지만 1장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생각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걸 생각 정리가 안 된다. 아니면 저처럼 말 잘 못하는 걸 생각 정리가 잘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기획서 이런 거 작성하는데 아이디어 정리할 때 생각 안 된다. 근데 이거를 폭넓게 좀 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 봤더니 일단 이 생각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머리로만 계속해서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리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를 하려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지냐면은 눈에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생각 정리 도구와 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생각 정리 도구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도구가 눈앞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이나 만다라트나 워크플로우나 이런 도구들이 눈앞에 딱 주어지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원리, 이 도구 이전에 내 머리를 쓰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도구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 정리를 잘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보이게 만든 다음에 도구를 이제 활용해야 되죠. 원리에 입각해서 도구를 잘 사용한다면은 생각 정리를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 정리를 서서히 좀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했던 거를 낙서하듯이 먼저 다 적은 다음에 생각 정리 도구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방금 말씀을 좀 잘 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 정리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낙서라고 했는데 이거를 메모라고 하죠. 나름대로의 메모를 하거든요. 나름대로의 메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스피치라면은 대본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본을 잘 만들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만약 의찬님께서 오늘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그럼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생각 정리 도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데 우리는 나 나름대로의 메모법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네요. 제가 들었던 강사님의 첫 번째 그 교육은 생각 정리 스킬 도구 중에서 네. 알마인드라는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 사용법이었거든요. 일단은 크게 한번 나눠보죠. 좀 듣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론처럼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네. 생각 정리는요. 어디를 기점으로 나뉘냐면은 펜을 잡고 종이를 쓰고 정리하면 이걸 아날로그 정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디지털 정리법이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의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마인드맵이라는 아날로그 도구를 디지털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마인드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알마인드라고 했는데 디지털 마인드맵이 국내외로 21가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알마인드라는 디지털 마인드맵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디지털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뭐 쓰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내가 좀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 일단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마인드맵이라는 형태,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라는 뜻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가지치면서 정리하는 그런 도구도 있는데 그 도구가 한계점이 손으로만 하다 보면은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정되고 변화되는데 이게 멈춰 있잖아요. 디지털 마인드맵은 컴퓨터기 때문에 가지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트리의 형태를 오른쪽으로 했다가 뭐 아래쪽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형태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확장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좀 추천해드리는 도구예요. 디지털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단축키 몇 개만 사용하면은 생각들을 바로 기록할 수 있고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 정리 스킬을 읽고 알마인드로 제 미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어요. 오. 요즘에 되게 뭔가 생각이 많고 복잡해가지고 네.
박하곱의 미래라는 주제를 아. 가지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 나눠서 나열을 해봤더니 정리가 꽤 잘 되고 한눈에 보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내용이 많더라도 컨트롤 F5만 딱 누르면은 한 페이지로 딱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컴퓨터로 하는 게 좀 더 저를 더 알아보기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손으로 쓸 때는 뭔가 정성이 담기는 느낌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다 적어내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까먹어가지고 그렇죠, 적는 그렇죠. 중에도 까먹거든요. 네. 근데 컴퓨터에다 할 때는 그 까먹는 양이 확실히 적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디지털 마인드맵이 좋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뭐 근데 우리가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정리해야 될 때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좀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속도가 키보드의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펜보다는 키보드가 아무래도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구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책을 보면은 안에 이제 디지털 마인드맵 외에도 만다르트라든가 네. 퀘스천 맵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책에 나온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국내외로요. 생각 정리 도구는 약 300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가요? 네, 그만큼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서 또 생각 정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13가지 정도 생각 정리 툴을 정리해 놓은 게 생각 정리 스케일인데 첫 번째로 지금 디지털 마인드맵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생각 정리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목표를 뭐 관리한다든지 달성할 때는 만다라트라는 도구가 있어요. 생각 정리 스킬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네모난 칸으로 81가지의 칸인가요? 9981에서 9가지 해서 이 칸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구인데 그 도구가 만다라, 목표를 달성하는 아트, 기술이란 뜻이에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혹시 아세요? 야구 선수인데 일본에. 네. 오타니 쇼헤이가 1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승승장구하면 성공을 했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오타니 쇼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오타니 쇼헤이가 고민하다가 아마도 우리 감독님 덕분인데 우리 감독님은 저에게 야구 잘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다라트 데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개그 욕심이 또 있으시네요. 개그 욕심이 있죠. 또 이제 편한 분들 아니면 제가 딱딱한데 오늘 또 앞에서 많이 웃어주시니까 소리 안 내서 웃으시느라 숨을 오히려 참고 있어 숨 죽여서 흐느끼고 계셔서 지금. 그 야구 선수 덕분에 유명해진 도구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원래는 일본의 한 디자이너가 아이디어 발상 기법으로 고안한 도구예요. 여러분들은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9가지 칸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빙고 게임 그리듯이, 그죠? 가로 바둑 세, 세로 세. 그 가운데다가 여러분들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한번 딱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빈 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칸이 비어져 있으면 채우고 싶은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심리를 활용해서 생각을,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리법이 만다라트라는 정리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걸 토요타라는 일본 한 기업에서는 매트릭스 사고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표에다가 정리하는 기법. 이 목표를 예를 들어서 가운데다가 올해 살을 10kg 빼기. 그럼 어떻게 뺄 수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둘러싸이는 8칸에다가 뭐 식단 조절한다, PT를 받는다, 달리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면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또 8가지 칸을 또 적어보는 거예요. 뭐 바나나를 먹는다, 달걀을 먹는다, 제가 먹었던 거예요. 저지방 우유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생각이 계속해서 구체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타니 쇼헤이도 8구단 드래프트 1위가 될 거야. 이게 중심 토픽 가운데 딱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될 건데?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내가 먼저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 내가 운을 바꿀 거야. 이런 것까지 아주 섬세하게 다 적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꿈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때는 만다라트 기법으로 쓸 수 있고요. 사실 만다라트가 목표 달성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스피치 대본을 만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디어 기획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알렉스 오즈번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거예요. 셋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4박 5일 동안 1인당 한 얼마 정도 주어지면은 한 500만 원. 500 너무 기도 300만 원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제주도?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지를 막 친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가고 싶다.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좋습니다.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미국. 그러면은 이젠 청취자분들 중에서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세요. 미국?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일정인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렉스 오즈번의 그 브레인스토밍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자유로운 분위기고, 두 번째가 비판 금지예요. 세 번째가 질보다는 양입니다. 네 번째가 결합과 개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브레인스토밍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무슨 미국이야 막 따져. 그러면은 의차님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러난 없다. 그리고만 있다 하면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많이 발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어떤 정리법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퀘스천 맵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든 도구예요. 왜 그러냐면 마인드맵 같은 도구를 쓰다 보니까 가지를 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막혀요. 그런 적 있죠. 가지 네. 치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지를 치는데 가지가 뭔지를 잘 모르구나. 가지의 원리, 그러니까 가지를 그냥 선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냥 연결됐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지는요 그냥 연결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을 확장시켜주기도 하고 정리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질문이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가스 집 여기 우리 갈 거예요. 그럼 돈가스 거기 비용이 얼마죠? 1인당 7,000원이요. 어디에 있죠? 망원역 근처에 있죠. 그쵸? 1인당 7,000원인데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우동과 돈가스가 있습니다. 먹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추천하고 싶은 맛집인가요? 네. 오케이. 지금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막연했죠. 근데 저는 지금 뭘 던졌냐면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가스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가 됐죠. 이걸 기획서 형태로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는 오늘 맛집에 갈 것이다. 맛집 기획서예요. 그러면은 언제 갔냐, 어디서 갔냐 이게 나오잖아요. 제목은 뭐냐면은 팟캐스터들의 맛집 탐방, 이게 뭐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가냐, 이걸 목적이라고 할게요. 목적. 우리는 이제 팟캐스트 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식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린 간다. 언제 갈 건데 그걸 우린 일시라고 할게요. 7시. 어디로 갔죠? 그걸 줄이면 뭐라고 하죠? 장소라고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메뉴가 뭐죠? 내용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 육하 원칙이 항목화되면서 기획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기획서는 우리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종이 한 페이지로 나오는 거죠.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퀘스천을 마인드맵 그릴 때 좀 넣어보자 해서 퀘스천 맵이라는 말을 좀 넣었습니다. 더 많은 도구에 대한 소개는 책을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는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정리 스킬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생각 정리 스피치라는 두 번째 책에는 그 마인드맵 만다라트를 어떻게 하면은 스피치 할 때 응용할 수 있는지, 글 쓸 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까 그 알마인드, 사실 이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그 알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알지, 뭐 알툴바.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강사님께서 이 알마인드 1호 강사라는 것입니다. 공인 강사로 네. 위촉을 받았죠. 어떻게 해서 이 알마인드 1호 강사가 공인 강사가 될 수 있었나요? 공인 강사가 국내에 저 하나밖에 없고요. 저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봤고요.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 도구를 찾아봤겠죠. 그러다가 손 마인드맵을 좀 그려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기분도 안 느껴지고, 이거 정리 도구라고 하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마인드맵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알마인드가 한창 개발되고 홍보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알마인드 디지털 마인드맵 무료 다운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료니까 다운을 받아봤죠. 근데 지금은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사이트에서 내려놨거든요. 근데 무료 디지털 마인드맵 알마인드 검색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 자체에 게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너무 좋은데? 손으로 아까 그린 거보다 디지털로 한번 그리다 보니까 생각이 막 정리되는 기분이 들고, 또 예전에는 정리가 안 됐던 생각들이 디지털 마인드맵 컴퓨터로 활용해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확장되고 체계적으로 막 정리가 되는 게 눈에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알마인드 만든 팀에게 전화를 좀,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한 1년 정도 써보고, 안녕하세요, 복주환이라는 사람인데, 예, 알마인드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만들어주셔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용건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감사한데 그냥 전화상으로만 드리기도 좀 그렇고, 만나서 좀 제가 어떻게 디지털 마인드 사용하는지 이런 유저들의 입장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마케팅 과장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겠대요. 근데 그 과장님이 얘기 들어보더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유저들을 많이 만나왔지만 이렇게 전화한 사람은 처음이다. 근데 혹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냐라고 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유저들이 너무 없다.
이 도구가 너무 좋아서 나는 많은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 이거 쓰면은 진짜 생각 정리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없는 이유를 내가 생각해봤다.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데 유저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안 사용할까 생각해봤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 쉽고 빠른데 이거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쓸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매뉴얼 안 알려주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에 디지털 마인드맵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알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공인 강사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강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한번 와라. 내가 우리 유저들 대상으로 한번 홍보를 해볼 테니 강좌를 열어줄 테니 한번 와서 한번 해보고 뭐 마인드맵 선생님들 이런 분들 와서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 날이 됐죠. 사람들이 꽤 많이 왔고 거기엔 마인드맵 전문가도 있었고 알마인드 개발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초보자들이 이걸 사용하면 좋은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가 나름대로 풀어낸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평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평가지가 100점 만점 중에 얼마가 나온 줄 알아요? 97점? 거의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서프라이즈로 그 과장님께서 강의 딱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우리 사진 찍으시다 하더니 갑자기 미리 준비해둔 알마인드 제1호 공인 강사 위촉증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위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그 뮤지컬 연극하다가 이제 나중에 전과를 했어요. 뮤지컬과로 입학을 했지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청소년 지도학과로 전과를 했고요. 거기에서 교육심리 상담, 그 중에서 하나가 놀이 쪽이었는데 레크레이션을 배워가지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지식 같은 게 있으면은 강연 아닌 강연을 하면서 다녔는데 기회는 많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좋은 콘텐츠를 발견하게 돼서 디지털 마인드맵 공인 강사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딱 마케팅 담당자와 함께 왔던 그 개발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복주한 강사님, 알마인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위촉은 드리지만 책임은 져드리지 않습니다. 연결은 못 해드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가 한마디로 감투는 드리지만 알아서 해라 이건. 그것 좀 너무 감사했죠. 눈 뜨고 이제 잠자고 눈 떴는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 있어부터 해서 선생님 저희 마침 지금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이에요. 거기서 알마인드 강의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가주시겠어요? 그럼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오겠다 막 꿈도 꿨는데 그때 이제 꿨던 꿈이 뭐였냐면은 황금 송아지 3마리가 하늘을 막 날아가요. 엄마하고 누나한테 누나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결해 준 게 그게 딱 하나의 강의였어요. 저 그날 이후로 되게 많이 들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위촉하니까 나는 연결해 주고 그랬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였던 거예요. 위촉 강의를 받고 나서 좋은 일이 좀 생기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막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원래부터 강사의 꿈을 꾸셨나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강사였던 것 같아요. 난 강사가 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말하고 싶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강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강사가 되느냐 이거죠. 감동을 주는 강사, 재미와 유익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레크레이션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형태의 강사는 아니었고요. 또 디지털 마인드맵 나중에 교육을 막 했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원하는 강사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미 오프라인 강연 시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온오프믹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그렇죠. 이미 올라오자마자 매진이 되는 네네.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저도 그 거기를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오셨고. 통해서 처음 이 강의를 듣게 됐었거든요. 온 오프 믹스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잘 됐냐면은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지금의 책에 포스터를 올렸고요.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50명을 이제 오셔요. 이제 50명을 모집하면은 항상 대기자가 250명씩 있었어요. 그게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젠 온오프믹스라는 강연 플랫폼을 찾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강의가 안 들어와요. 강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강사들이 사실 초기에 겪는 네네. 어려움이지 근데 않습니까? 정말 그래도 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회사에 가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 회에 갔는데 1시간, 2시간 하는데 되게 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번 정도만 되면은 야, 이거 진짜 부자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주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어요. 강사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강사님들의 일단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검색해보면은 마치 이력서 올라와 있듯이 학력, 경력, 그리고 막 진짜 짱짱한 분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알죠? 거기다가 이제 막 그 연배 있으신 분들, 실력 있으신 분들이 이미 경력이 많은 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복주한 디지털 마인드의 강사 이렇게 딱 올린다고 해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 핫했던 그게 바로 온오프믹스. 강연 플랫폼, 모임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유레카를 외쳤죠. 강의 사이트, 그러니까 강사 사이트는 메인이 강사예요. 근데 온오프믹스는 참 재밌는 게 콘텐츠 플랫폼이에요. 강사 얼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의에 콘텐츠를 내가 기획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그럼 나도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봤어요. 제가 올릴 수 있어요. 무료로. 의찬님 오셨을 때는 막 대박 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이 파란색 포스터를 직접 만들고 온오프미에 올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죠. 제가 강사님의 그 교육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공개 강좌 듣고 중급반, 고급반 듣고 저도 사실 그때 강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상담하던 것도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맥도날드에서. 그래서 강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저는 스피치 학원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스피치 학원을 가는 대신 네. 생각정리 아카데미로 결국에는 가게 됐죠. 책이 나온 다음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이 왔나요? 아니에요. 제가 책 내고 나서 이게 2017년도니까 2016년 12월 26일 날 출간을 해놓고 일주일 지났는데 반응이 없고 1월 7일까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랭킹이 쫙 올라가는데 그게 온오프믹스 속도랑 되게 비슷했어요. 쭉 올라가서 네이버 자기계발서 실용서 분야 1위 딱 되어 있고 그게 유지가 아주 오래됐죠. 출판사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박 아닌가요? 꿈꾸는 상황인데요. 매 이게 책마다 막 꿈꾸는 상황. 막 네이버 메인에 막 가서 계속 떠 있고 그러고 기업 강의가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도 기업 강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S전자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됐죠.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 예. 팟캐스트니까 삼성전자 신입사원 교육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1,80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게 1,800명씩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대기업 중에서 좀 많이 가고 싶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다 가고 있고요. 저는 인상에 남는 것이 바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여기는 사실 강사님들께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기업 교육을 그쪽 안에서 또 기획을 정말 잘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타 기업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가고 싶었던 강의 장소였는데 저는 콘텐츠를 굉장히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것은 개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직원들, 관리자들의 그렇죠. 업무 역량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 저쪽 시장을 다 공략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콘텐츠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의 부모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께서 이제 홀로 저를 이제 뒷바라지 하시면서 키워주셨죠.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웅변도 웅변이지만 사실 어머니께서 하라고 해서 시킨 거지만 하다 보니까 좋아해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연극도 뮤지컬도 제가 계속 선택해서 갔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이셔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진짜 현실적인 어떤 질문들 많이 했어요. 네가 진짜 배우 될 거냐, 가수 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주환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말씀만 늘 해주셨고 지지를 해주셨어요. 너 할 수 있는 거 해.
이제 김미경 강사님 그리고 설민석 강사님이랑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제가 올리기 전에 어머니께 그걸 보여드렸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생각정리 책 나오기 전에 제가 어디 가서 뭐 하냐 그러면 강남에서요. 저 생각정리 쪽으로 강의해요. 그러면은 뭔데? 첫 번째. 두 번째, 교대 쪽이라고 강남처럼 뭔지 아세요? 다단계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뭔지 아시죠?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설민석 강사님이나 김미영 강사님이나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책을 선물해드리고 그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이걸 딱 올렸더니 어머니가 카톡으로 눈물이 난다 보내시더라고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21살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때 종이에다가 나는 언젠가 김민경 강사님과 같은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 막 그런 어떤 글들을 좀 적어놨었거든요. 이 생각 정리 스킬을 향상시키는 방법, 노하우, 나름대로의 비법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의 도구를 꾸준히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되면 하나의 습관이 될 거고 생각 정리가 습관화가 되면 그때부터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을 읽어보시다가 만약 마인드맵이라는 게 마음에 들고 디지털 마인드맵 나도 한번 써먹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운받으셔서 그냥 하루에 어떤 주제든 상관없으니까 정리를 한번 꾸준히 해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게나마 진짜 하루에 1분씩 한번 해보자라고 저는 과제를 드려요.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근데 생각 정리라는 게 방법 모르면 막막하지만 방법 알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몰입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습관은 반복이다. 생각을 잘하게 된다. 책에도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집행력, 중요한 키워드로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집행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생각 정리 능력이에요. 집행력은 우리 전두엽 앞에 있는 뇌의 하나의 기능인데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추진할 때 행동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계획하는 어떤 그런 두뇌 하나의 능력이다. 그걸 네. 집행력이라고 하거든요. 사고력 중에서도 집행력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하든 일을 잘하든 아니면 뭐 기획을 잘하든 주변에 둘러서 잘 보면 그분들은요. 굉장히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능력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내요. 근데 해결하는 그 과정에 행동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 집행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한다든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집행력이 결국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렇죠. 능력이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학자 루카스가 개발한 도구 중에 하노이의 탑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기둥이 있어요. 3개의 기둥이. 그리고 그 3개의 기둥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원판이 가장 큰 거, 중간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앉아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1번 기둥에서 오른쪽에 있는 3번 기둥으로 가장 큰 아래에 있는 판을 옮기는 게임이에요. 그냥 옮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판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책에 왜 소개해드렸냐면은 이 집행력에 대한 실험을 재밌는 거 하나를 합니다. 집행력이 높은 만큼 하노이 탑도 빨리 쌀까? 이거거든요. 집행력이 높다고 나왔던 집단은 5단계든 7단계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걸 다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옮겨요. 그런데 집행력이 좀 낮았던 집단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틀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집행력 하나가 좋으면 이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책에 나와 있냐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도구들이 집행력을 자라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마인드맵, 만다라트, 로직트리. 생각 정리라는 게 뭡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는 활동이 생각 정리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만다라트, 로직트리 뭐 이런 도구들,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계획성, 집행력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 정리 스피치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스킬 다음에 1년 뒤에 나온 책이 스피치죠.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첫 질문이었죠. 이 생각 정리 스킬 왜 쓰게 됐습니까? 일단 생각 정리 스피치부터 사실 쓰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 정리 일단 개론서부터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 정리 스킬을 먼저 냈어요.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제 얘기가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제 이야기도 좀 넣고요. 그럼 지금 혹시 다음 책도 준비하고 계세요?
본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본에는 막 10년 동안 했던 사람, 20년 동안 한 분야에 대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 정리 분야에서 10년 동안 했다, 20년 동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 정리 분야의 책을 한 10권 이상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책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책이 나올지는 나올 때쯤 되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는요,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또 게스트가 추천하는 네. 도서 3권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주환 저자님의 추천 도서 3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역할이 사다리를 좀 놔드리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베스트만 딱 말씀드릴게요. 생각 정리에 관련한 어떤 주제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생각 정리에 도움될 만한 책 3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산 선생의 지식 경영법. 다산 정약용, 그죠?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이라는 책인데요. 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진짜 10번, 12번, 한 15번 정도 읽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아예 통째로 암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 책은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690페이지인가 그래요. 굉장한 단점인데요. 얇아요. 아주 얇습니다. 두 번째 단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추천해드리냐면은 조선 당대의 천재,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하셔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느냐에 대한 것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사실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둔 책이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이에요. 그래서 조선 당대의 천재지만 조선시대와 지금 현재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발명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뭔가 문화와 예술이 막 꽃을 피우는 어떤 그런 전성기였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다산 정약용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는가, 그거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은 저는 이 책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네. 저도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꼭 읽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성균관대학교 교수진들이 집필한 책 중에서 소통의 기초, 스피치와 토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결정적으로 이 스피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말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책입니다. 대학 교재로 나온 책인데요. 읽다 보니까 아주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랑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말이라는 게 제스처나 발음이나 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측면을 아주 전문적으로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보다 보면은 이거 논문 쓸 때 혹은 글 쓸 때 보면 참고하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스피치를 개론서이지만 그중에서 생각 정리 측면에서 많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인문고전, 많이들 이제 읽어보신 책이고 그냥 제목이라도 다 알고 계시는 공자의 논어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암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학이 불사 증망이요 사이 불학즉대다.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게 없다. 생각하지만 하고 읽지 않으면은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짧고 짧은 공자와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예시 속에서 그 속에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양서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생각 정리 스킬, 본인의 책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오랫동안 회자되는 좋은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글자 말씀드리자면은 스테디셀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꿈이 크시네요. 지금 이제 생각정리 스킬이 2년 차입니다. 스테디셀러라 하면 최소 못해도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책인데요. 열심히 한번 제가 이끌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또 홍보를 해서 스테디셀러뿐만 아니라 또 밀리언셀러가 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생각정리 스킬 관련 교육 정보나 소식은 어디서 받아볼 수가 있나요? 제 이름이 아주 쉽잖아요. 복주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복주환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복주환 검색하시면은 간간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남 인근에서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코스, 투데이 코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복주환 검색하시면 제가 교육 정보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에 생각정리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거기서도 교육 이제 일정이라든지
하는지 자세한 어떤 커리큘럼이 나와요. 방송이 나왔을 때 론칭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젠 한 5년 정도 만에 생각정리 아카데미를 생각정리 스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네. 생각정리 복주함뿐만이 아니라 생각정리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님들과 함께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가 응용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좌를 오픈한다. 이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기초적인 방법부터 중급 고급반 그리고 뭐 강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데 모아져 있고 또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정리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교육 플랫폼. 다음 회차라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소식을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던 부키니스트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회라서 참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특히 이희찬님 같은 경우는 첫 회 강의 때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응원도 해드렸거든요. 같이 이렇게 걸쳐온 과정들이 막 떠오르면서 참 감동도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그 예전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책을 또 협찬해 주신다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우. 추첨을 통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복주한 강사님의 책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좋습니다. 어차피 이벤트를 하는 건데요. 예. 생각 정리 스킬은 땡땡땡땡땡 5글자이다. 이것을 맞추시는 분들께 선착순 5명. 네, 5분께 저희가 예. 생각 정리 스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풀어주셨고 그렇죠. 또 복주한 저자님의 또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회에서 또 새로운 저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 정리 스킬 복주한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